이제 이 암이란 병이 참 요즘 많이 많아졌는데 이게 쉽기도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치료가 정말 쉬워요. 암세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약한 세포예요. 근데 다들 환자분들이 이 암세포는 어마어마하게 세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이런 세포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뇌는 단세포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세포인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혈액 속을. 혈액 속을 얘가 다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혈액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먹어 치워줘요. 아셨죠?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이게 백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파수꾼, 방어하는 수비대. 외부로부터 외부에 있는 나쁜 모든 영향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수비대란 말이에요. 이 백혈구가. 그러면 백혈구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립구라는 거고 하나는 림프구라는 거예요. 근데 과립구는 전체적으로 65%, 림프구는 35%가 적정한 양이에요. 과립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물질을 다 잡아먹어줘요. 혈액 속에서도. 근데 림프구는 세균이나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특히 림프구 안에서 T세포, B세포, NK세포가 있는데 T세포하고 B세포는 세균 쪽을 잡아먹고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영향을 줘요. 이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감염이 되면 그것이 그냥 나섰어요 했을 때 다시 그 병이 걸렸을 때 안 아프잖아요. 그걸 항체가 생겼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NK세포는 림프구 중에서도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얘만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근데 매일 누구나 약 5,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고 있어요. 매일. 근데 내가 체력이 정상이고, 즉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다 처리를 해줘요. 암이 안 생겨요. 아셨죠? 근데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과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과립구가 양이 많아져요. 과립구의 양이. 그러면 이 과립구의 양이 많아지면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암세포가 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흥해지니까 림프구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면역세포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자라버려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등에 의해서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체력,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체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 안에 혈액의 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혈액순환이 저하돼요. 혈액을 통해서 뭐가 공급되냐면요.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우리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썩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영양분,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이 말은 다시 혈액순환이 잘 됐단 말은 면역력이 좋다는 말이죠. 거꾸로 보면 잘 되면 암세포가 아까 매일 생겨도 얘네들은 암세포가 이 세포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분, 산소가 안 가죠. 여기서 암세포가 자랍니다. 다 이제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현기성 세포라고 그래요. 산소가 없는 데서 자라요. 아셨어요? 산소가 없는 데서. 그 정상 세포는 어디서 자라냐? 호기성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있는 데서 자라요.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양분, 산소가 각 세포에 가지 못했는데 어느 부위에 예를 들어서 위장이면 위, 그 부위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변형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암세포가 꼭 나쁘기만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상 걸린다거나 당뇨병 걸린 분들은 썩어서 잘라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영양분, 산소가 안 갔기 때문에 그 부위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손가락, 발가락은 잘려도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영양분이 위장의 어느 부위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영양분이 못 갔으면은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겠죠. 그러면 썩어버리게 되면 이 안에서 어디인가 간이든 위장이든 뭐 자궁이든 유방이든 어느 부위가 썩어버리면 염증이죠, 그게. 그러면 그 염증이라는 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겠죠.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병인 폐혈증이란 병이 와요. 그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암은 이 염증이 생기려고 하는 부위에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딱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생기지 말라고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암세포 조금씩 생겼잖아요. 그 부위에 염증이 더 퍼지지 말라고 일단 암세포가 막아준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기본 원인은 뭐냐? 체력,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온 거예요. 그럼 암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그러나 암은 치료는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치료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딱 세 가지. 면역력 올려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산소 공급 잘 되게 해주면 암세포는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더 이상 썩을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치료의 3대 원칙.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 치료의 3대 원칙, 면역치료. 면역력 상승시키는 거. 두 번째, 혈액순환. 세 번째, 산소 공급. 이것만 잘 되면 암은 그냥 치료가 돼버려요. 그럼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면역 치료를 하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에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고주파 치료예요. 이거는 암세포를 바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면역력이 상승이 돼요.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 6배 올라갑니다. 이 고주파 치료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그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보면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잘 안 올라요. 근데 하신 분은 꼭 올라요.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사제들. 세 번째, 식사를 못 하셨을 경우에 식사 대용 영양제. 네 번째, 식사예요, 식사. 근데 이 식사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정시정량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 시간에 먹고 제 양을 먹어야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그 시간에만 일을 해요. 근데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5시 반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일정하게 드시죠? 근데 8시에서 12시 사이에 여러 사람 모여서 야, 좀 궁금하니까 뭐 좀 먹자 해서 주로 뭐 먹더라 보니까 고구마, 티밥, 또 과일 중간에 먹어요. 그러면은 자율신경이 예를 들어 10시에 먹었다 합시다. 자율신경이 10시에 또 일을 해요. 응?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 다음날은 8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5시 반에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안 먹었어요. 응? 서로 바빠가지고 치료받느라고. 근데 내 몸은 어제 10시에 뭐 먹었지? 하고 10시에 또 자율신경이 스스로 일을 해요. 아셨죠? 위산이 또 나와요.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을 지금 우선 궁금하다 해서 막 먹어야 되잖아요.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항상 규칙적인 식사. 1번, 1번.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과식에 대해서. 일단은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장으로 열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근데 열은 주로 근육, 뇌, 여기가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근데 근육이나 뇌에 있는 열을 위장으로 싹 뺏겨버려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요. 근육 자체가 열이 많아야 되거든. 정상 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체온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 있어야 될 열들이 위장으로 몰려버리니까 체온 저하. 체온 저하가 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체온이 35도일 때는 온몸의 암세포가 바로 퍼져 버립니다. 아셨어요? 39도일 때는 물론 이렇게 온도가 높아서도 안 되지만 이 정도 온도에서는 암세포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 근데 35도에서는 온몸의 암세포가 쫙 퍼져버려요. 금세.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시죠? 또 한 가지. 과식이나 육식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적당히는 하도 환자들이 육식 안 하고 어떻게 사냐 해서 사실은 치료할 때까지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과식이나 육식을 하시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액만 갖고는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분의 소화를 시켜야 될 음식물들이 다음 장으로 가죠. 다음 장으로 가는데 여기는 소화액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해 세균이 이 음식물을 분해시켜요. 그러면서 부패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려지셔요? 썩은 물질들이 장 속에 존재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여가만 가만히 있어서 대변으로 나와버리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공급이 막 되겠죠. 세포로. 그러면 나쁜 물질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식을 하잖아요. 백혈구도 배가 불러요. 백혈구 애도 배가 불러.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지도 배부르니까. 그냥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항상 배고픔이 사라질 정도.
해서 다음 식사 때까지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셔야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다음 식사 때, 오늘 점심 드셨죠? 저녁 식사 때까지 내가 배고프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저녁을 드신다면 그거는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그 다음 것이 운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복도마다 자전거를 놔둔 이유가 있어요. 또 물리치료실 가면 아령이 있어요.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근력이 튼튼해져야 NK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자전거 타시고, 많이 타란 말씀도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아령은 10개씩, 예? 하루에 한 20번만 들었다 놨다 해도 돼요. 충분해요, 그걸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사셨어요. 그죠? 안 하셨잖아요. 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습관이 나를 굉장히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줄넘기 매일 5분 하면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근데 그거 평생 하기 정말 힘들어요. 말은 쉽지만 하기가 힘들어. 정시정량 때 맞춰서 밥만 먹어야지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잊어버리거든. 이 사람이 제일 또 좋은 게 망각을 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몸도 나빠져요. 그래서 이것이 면역 치료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참 어려워요. 어떻게 강제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는 제가 그 장비를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ECP라고. 이거는 심장질환 치료기예요. 이게 심장질환이 있으면 이게 실비보험이 돼요. 예? 부정맥이 있다거나,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 쪽이 좀 통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 장비가 실비보험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리에다가 장치를 해서 내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여기서 펌핑을 해줘요. 아주 강제로 하지 말단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은 바로 내보내거든요, 또.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줘요. 그 자료를, 그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혈관 내부가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깨끗해요. 비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거칠고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달 정도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응?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느끼는 게. 그래서 혈액순환 방법은 이게 있고, 세 번째로 산소 공급. 이거는 첫째, 호흡을 통해서 대부분의 산소 공급을 받죠. 그래서 산소가 가면 암세포는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등산. 두 번째, 고압산소 치료기. 강제로 산소를 넣어버리죠. 고압산소 치료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CP라는 체역박동 치료를 하면은 이거 하고 바로 이거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산소를 강제로 넣어놓고 전신을 돌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야채에서 산소가 공급돼요. 네 번째, 프레도 기수. 이 항아리의 가격은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촬영을 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이게 올 초에 미국 FDA에서 의료기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알칼리로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풍부해집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항아리 안에서 금붕어가 산소 공급 없이 살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 그래서 이 드시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치료의 부분을 대부분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암 환자분들이 이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실은 쉬운 거예요. 제가 저기 벽에다가 3개월 집중 치료하자고 써놨잖아요. 100일이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다 새 걸로 바뀝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주말에 나가지 말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 다 받았어요. 그래 놓으면 주말에 싹 나가버려. 무엇을 하고 온지는 모르지만 와서 죽겠다 그래. 응? 월요일날 화요일날 들어오시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내 몸을 푹 쉬어줘야죠. 푹 쉬고 월요일부터 또 치료를 하셔야죠. 자, 밥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자겠죠. 치료도 규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가 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외과를 갔는데 꼬매주고 항생제 주죠. 그러면은 그 항생제 오늘은 먹었어요. 아, 내일은 내가 일 있으니까 안 먹고 모레 먹을래.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약도 마찬가지. 시간에 맞춰서 그 약에 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응? 먹고 나서 좀 있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요. 그 약의 작용이. 그럼 그 약의 작용이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약을 똑같은 약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력이 있어줘야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항생제 먹어놓고 오늘 먹었으니까 아유, 내일은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못 먹겠고 모레 먹어야지. 그럼 그 하루 동안 염증 생겨버려요. 지속력이 없으니까. 모든 치료는 규칙적으로 우리 병원 측에서 스케줄을 짜드린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본인의 생각대로 나 안 할래, 나 내일 할래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치료를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비유를 드니까 아시겠죠? 나는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난 내일 맞을래. 에? 아, 나 모레 할래. 치료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치료라는 건 항상 지속력을 갖고 있어야 끊이지 않고 그 연결이 돼야만이 이게 물러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암세포는 내 몸이 체력만 좋아지면 그냥 없어집니다.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대로 조금 뭐든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식사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운동도 여기 복도로 막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세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계단 한 번만 올라온 게 더 나아요. 저기 5층이잖아요. 이게 그 정도 한 번 올라오는 게 여기 1000번 왔다 갔다 한 것보다 낫다고. 왜냐? 근력이 생기니까. 수고들 하셨고, 네. 치료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